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는 사람 대 안 피우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인지 안 피우는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있나요? 다음 중 바람 피울 확률이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A. 김일, 남자, 32살. 이전 연애에 양다리를 걸친 경험이 있어요. B. 박연주, 여자, 28살. 절친 3명 중 2명이 바람 피운 경험이 있습니다. C. 민재영, 남자, 30살.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봐 늘 의심합니다. D. 소윤미, 여자, 29살.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라며 바람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집니다. 2. 최종민, 남자 31살. 과거의 두 애인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습니다. 먼저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A. 김일, 남자 32살. 이전 연애에 양다리를 걸친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바람 피워본 사람은 또 바람 피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4배나 높아요. 또 한 번 바람 피워본 사람은 죄책감이 무뎌지고 노하우가 생겨서 더욱 과감해집니다. B. 박연주, 여자 28살이죠. 절친 3명 중 2명이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해요. 주변에 바람 피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당장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미래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C. 민재영, 남자 30살.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늘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른 이성에게 자주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애인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바람기가 높으면 찔리는 마음에 되레 애인을 의심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 소윤미, 여자 29살.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라며 바람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 바람 피운 행동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바람 피울 확률이 낮습니다. 연구 결과 누구나 실수로 바람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바람 피울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은 바로 이 최종민, 남자 31살. 과거의 두 애인이 모두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전 애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도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바람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므로 오히려 바람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불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불륜 가능성이 높은 유형 7가지. 첫 번째, 애정결핍. 바람을 피우는 유형으로는 애정결핍 증상이 있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나이를 먹고 어른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유아기나 성장기에 겪었던 애정결핍의 심리가 그대로 남아서 외도를 통해 결핍된 애정을 채우려는 심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애정결핍으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유아기나 성장기에 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애정에 대한 결핍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런 유아기적 심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애정결핍 증상으로 발현된 거예요. 애정결핍 증상은 마치 사막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목마른 사람과도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증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즉,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애정결핍이 바람을 피우는 심리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쪽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 불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를 꼽을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단어 유래는 물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네케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애가 강하고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평소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 역시 불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훨씬 더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나 연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랑받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적 소화불량, 즉 배우자의 관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이런 육체적인 이유는 남성 특유의 것으로 여겼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성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즐겁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상처를 입어도 개의치 않아요. 누구나 불륜은 잘못이고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도덕적 관념을 넘어서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 도덕적인 잣대는 무용지물인 셈이죠. 여섯 번째, 바람 피우는 유전자가 많은 사람. 과학자들은 바람둥이 들쥐와 일편단심 들쥐를 연구해서 둘의 차이점을 발견해냈는데요. 일부 일체제를 유지하는 종류의 들쥐는 뇌 속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소프레신은 성관계를 가질 때 분비가 촉진되면서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요. 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길면 일편단심 들쥐, 짧으면 바람둥이 들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유전자의 길이가 다르다고 해요. 물론 사람들은 들쥐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이 유전자의 길이가 긴 남자는 짧은 남자보다 평생 한 여자에게 헌신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여자 역시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와 분방한 성생활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배우자나 연인과 특별한 문제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편안함보다는 스릴 있고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불만도 없어도 새로운 자극과 스릴로 인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피우게 되는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는 사람 대 안 피우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불륜 가능성이 높은 유형 7가지. 첫 번째, 애정결핍.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 세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네 번째,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다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 여섯 번째, 바람 피우는 유전자가 많은 사람. 일곱 번째, 새로운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